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고 매일 안부를 묻고 상대의 감정 하나하나에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 걸까? 상대를 위하는 마음인데 왜 점점 더 숨이 막히는 걸까? 이건 헌신일까? 아니면 나를 잃어가는 걸까? 사랑은 분명 아름다운 감정인데 왜 이토록 힘들고 복잡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한 명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에리 프로메릭 프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그는 사랑을 감정이 아닌 하나의 기술, 하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성숙한 인간이 끊임없이 배워야 할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상대를 소유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진짜 사랑은 무엇이고 집착과 헌신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에리 프롬의 시선을 빌려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론은 기술로서의 사랑입니다. 에리 프롬은 20세기 대표적인 인간 중심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사랑의 기술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성숙한 인간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할 능력이다. 즉 사랑은 운명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성장을 동반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형제애적 사랑, 인간 전체에 대한 공감과 연대, 모성적 사랑, 무조건적 보호와 책임, 에로스, 연인 간의 사랑, 강한 욕망과 연결의 욕구,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이해, 신에 대한 사랑,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그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애 관계의 사랑은 3번의 에로스와 자기의 균형 속에서 등장합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갖고 싶다는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성장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사랑이란 상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돕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상대를 가짐으로써 완성되는 관계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바로 집착과 불안의 뿌리가 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처음엔 따뜻했던 관심이 어느 순간 의심과 통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답장이 늦지? 왜 나 없이도 잘 지내? 혹시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 상대의 자유를 내 안정감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이 사람은 내 옆에 내 기준대로 있어줘야 해. 이건 헌신이 아니라 상대를 내 결핍을 채워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지만 너와 함께하면 더 깊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다. 이 말은 곧 사랑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헌신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놓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채우려다 보면 언제부턴가 집착이 시작되고 그 집착이 상대를 질식시킵니다. 결국 사랑을 지키려는 마음이 사랑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과 헌신 사이에서 건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에리 프롬의 철학을 바탕으로 성숙한 사랑을 위한 4가지 실천을 정리해봅니다. 1.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기.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상대의 시간, 생각,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진짜 만남도 가능합니다. 2. 나 자신과 먼저 친해지기. 상대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삶은 없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에는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3. 불안을 관찰하고 받아들이기. 이 사람이 날 떠날지도 몰라라는 불안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감추지 말고 묻지도 마세요. 그냥 함께 있는 불안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4. 함께 성장하는 목표 만들기. 사랑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함께 진화하는 관계입니다. 함께 배우고 변화하고 도전하면서 사랑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결정이며 약속이며 실천이다. 사랑이란 상대를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우리는 불안해지지만 그 불안을 사랑의 이름으로 통제하려는 순간 우리는 사랑이 아닌 감금을 시작하게 됩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2개의 존재가 자기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상대를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유하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사랑 안에서 당신 자신을 얼마나 지켜내고 있나요? 이 질문에 천천히 답해보며 우리 모두 조금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종종 자신의 목소리를 점점 줄여갑니다.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까봐, 불편해할까봐 그냥 넘겼어.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그 침묵의 반복은 결국 나라는 사람을 희미하게 만들고 맙니다.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자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더 분명히 세우는 과정이다. 진짜 사랑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진솔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 앞에서 나의 진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율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고독을 없애줄 거야. 이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하지만 프롬은 경고합니다. 사랑은 고독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함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즉 사랑이란 서로를 필요로 하기 이전에 각자 고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맺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상대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 사랑을 상대에게 나를 증명받는 수단으로 삼고 맙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결핍으로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프롬은 친밀함을 일상의 기술로 설명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감정을 들어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아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은 서로를 향한 관심과 노력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진짜 친밀함이란 자주 보는 것,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의 무엇입니다. 그것은 상대가 혼자인 순간에도 나라는 존재가 그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는 신뢰입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이란 단지 감정이 아니라 배려, 책임, 존경, 그리고 이해라는 네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는 실천이다. 이 네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사랑해도 관계는 점점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경험합니다. 헌신했는데 결국 버려졌고, 잘해줬는데 오히려 무시당했고, 너무 사랑해서 아팠다는 고백. 이런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존중의 결여입니다. 프롬은 강조합니다.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의 반응에 과하게 휘둘리고 상대의 사랑이 줄어들면 존재 가치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존중은 사랑의 뿌리입니다. 자기 존중 없는 관계는 언제든 상대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는 불안정한 줄 위에 사랑이 됩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소유의 욕망이 아니라 존재의 만남이다. 존재를 중심으로 사랑을 구성하는 사람은 상대의 변화와 성장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자유를 위협으로 느끼고 상대의 거리를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프롬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이 소유가 아닌 지지가 되고 통제가 아닌 응원이 된다면 그 사랑은 집착 없이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서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해 줄까? 얼마나 표현하고 얼마나 노력해 줄까? 나는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돌려줄까? 사랑이 마치 거래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하지만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는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주는 행위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표현한다. 이 말은 단순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더 풍요로워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주는 사랑의 성숙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는 사람도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랑이 헌신이 되지 희생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프롬은 사랑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배려, 책임, 존경, 이해. 그 중에서도 그는 책임을 가장 강하게 강조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책임지려는 자발적인 의지다. 이 책임은 법적인 의무도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상대의 기분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도 상대가 다쳤다면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 속에서 같이 머물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연애의 속도를 줄이세요. 관계를 확인하려 하지 말고 함께 관찰하세요. 사랑은 기다림과 여백 속에서 자랍니다. 2. 표현보다 경청이 먼저입니다. 좋은 말보다 좋은 귀가 사랑을 깊게 합니다. 이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려 했는가? 를 자주 물어보세요. 3. 두 사람만의 리듬을 만드세요. 사랑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트렌디한 연애 방식보다 두 사람만의 관계 방식을 정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4. 완벽함 대신 솔직함을 추구하세요. 나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상대의 모자람을 고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프롬이 말한 사랑은 관계의 완벽함이 아니라 관계 속 사람의 성장을 중심에 둡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랑을 원한다면 그 사랑은 내가 상대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살아있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을 기술로 배워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감정만으로 부딪히고 있나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지속되는 사랑은 항상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고맙습니다.